본능 심리탐구. 진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흥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본능 심리 탐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우리 내면에 있었던 어떤 비밀들을 좀 풀어 헤치는 시간인 것 같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그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해서 한번 아주 진한 이야기를 좀 찐한 이야기요? 해보고자 합니다. 네. 수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수위보다도 오늘 할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발생학이라는 학문을 이야기할 건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주특기가 어려운 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특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디부터 그러면 문을 열어볼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다음 차에 진행될 이야기에 사실 그 요즘 화제가 되는 양진호 회장님의 폭행 문제. 그 너무 진짜 두렵게도 직장 이제 이 부하 직원들에게 마구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일들을 시키기도 하고 그분들은 진짜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있는 건지 일반인으로서 제가 일반인이라고 스스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아니면 전문 용어로 뭐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진행하는 남녀의 성 차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 차이와도 관련이 있나요? 이분이 몰카지국의 황제라던데.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도 하고 계셨던 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게 정말 본능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제 그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같은 분 찬반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야 조금 좀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또 뭐 가족분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나 많은 고통들을 좀 겪으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는 그걸 왜 인정해야 되는지 또 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는 전혀 토론이 없이 그냥 자기의 믿음과 소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방송에서 보면은. 근데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동성애자의 대표적으로 커밍아웃 하신 분이죠. 홍석천 씨. 네네네. 또 트랜스젠더로는 이제 하리수 씨 같은 경우가 있죠. 네. 혹시 그 홍석천 씨하고 하리수 씨의 차이를 아십니까? 즉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차이. 글쎄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약간 남자이신데 여성적인 성향이 가득하신 분이고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하리수 씨 둘이 비슷한데 다르네요. 진짜. 다르죠. 네. 여기에는 이제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한 분은 완전히 여성으로 탈바꿈을 하고 싶어 하신 분이고 하리수 씨는 홍석천 씨는 남성이긴 하나 그냥 남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뭐 요게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은 자신의 성을 뭘로 느끼느냐. 그러니까 뭐 육체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나는 여자야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리수 씨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아니면 여자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About Ray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미 4살 때 자기의 그 육체적인 성과는 별도로 남자라고 스스로를 느껴지고 인식하고. 이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한 그런 영화도 하나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뭘로 느끼느냐라는 걸 성 정체성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학계에 보고되기를 한 4살 정도. 네. 4살 정도면 자기가 성 정체성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잔지 여잔지. 그렇죠. 그러니까 홍석천 씨는 성 정체성은 남자입니다. 네. 하리수 씨는 성 정체성이 여자예요. 그게 다른 거죠. 굉장히 다르네요, 사실. 그렇죠. 근데 성 지향성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성적인 매력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한테 성적인 걸 느낀다 그러면 여자 쪽에 성 지향성이 가 있는 거고. 이 두 분은 똑같이 남성에게 성 지향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의 문제인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남자가 원본일까요? 여자가 원본일까요? 아, 시작이 그렇죠. 뭐 뱃속에서 태에 내에서 뭐 그렇습니다. 이제 수정이 되었을 때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뀌는 것이냐, 여자인데 남자로 그냥 무성에서 양쪽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 보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물학에서 배우기를 뭐 남자는 유전자가 XY, 그쵸? 여자는 XX로 네. 성이 결정되어 있는 걸로 믿지만 그 태아 때 8주 이전의 태아를 쭉 관찰해 봤더니 모르죠. 8주 이전엔 성별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아, 그래요? 여자가 원본입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여자로 태어납니다. 뇌와 성기가 여자가 원본이에요. 네. 그랬다가 8주부터 Y 유전자가 작동이 돼요. 남자의 경우에. 네. 그래서 Y 유전자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8주부터 24주 사이에 남아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남성 호르몬 샤워기. 얼마나 많이 나오면 샤워하듯이 뒤집어 쓴다 이러니까 샤워기라고 했겠어요. 그죠? 네. 8주부터 24주 사이를 남성 호르몬 샤워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자의 몸과 여자의 뇌로 태어났던 그 태아가 남자로 바뀌는 거죠. 그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건 엄마 쪽인 건가요? 엄마 쪽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 스스로 태내의 Y 유전자가 이제 그 태아에서 작동을 한다. 예, 작동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작동을 하면 남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작동을 안 하면 여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기 구조 또 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가 원본이죠. 대표적으로 성기 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남성의 고환 같은 거, 네. 고환 같은 게 여성의 난소의 변형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래 난소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 생식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받으면은 난소가 되는데 요게 이 난소가 남성 호르몬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8주부터 24주, 그러니까 약 6개월까지 사이에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남성의 고환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이 어떻게 Y 염색체가 작동을 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는 XX 이 유전자들만 있다가 XY 아니죠. XXXY 그대로 있는데 8주까지는 다 이 기본 구조가 여성의 몸이라는 거죠. 여성의 몸과 여성의 뇌였다가 Y 유전자는 8주 때부터 하는 일이라고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호르몬과 관련해서 네. 이런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이 좀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근데 슬프게도 이제 엄마 뱃속 자궁 환경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게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약물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이 좀 안 좋은 네. 분들은 또 요즘 약물을 또 같은 드실 수도 있고 요즘은 또 환경 호르몬 같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요즘 그 남자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기 이상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제일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그 잠복 고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잠복 고환이 뭐냐면 이제 고환이 네. 그 밑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다 내려오지 않고 뱃속에 있는 거죠. 잠복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소가 남성 호르몬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남성의 고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뱃속에 그냥 잠복해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잠복 고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두 개 다 잠복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Y 염색체가 충분히 어떤 남성 호르몬 샤워를 못해 그렇죠. 산 결과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성기 뭐 그 요도 하열이랄지 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성기 이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네. 요것도 8주부터 24주 사이에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남성으로 태어나는데 성 정체성은 남자로 왔는데, 네, 나는 남자다. 네, 성 지향성은 그대로 그 여성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남자가 좋다. 그렇죠, 남자가 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리수 씨의 경우에는 육체는 이 성기와 육체는 전부 다 남자로 왔는데.
성 정체성은 여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리수 씨 같은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남자 육체를 주고 여자 영혼을 줬냐. 그리고 이건 내가 뭐 커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서너 내가 살 그렇게 때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바꿀 수도 없고 서너 살 때 그런 걸 내가 알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뱃속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도 신이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뭐 인간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같이 그렇죠. 다 만들었겠죠. 예. 그래서 발생학이라는 그런 과학에서 보면 그런 뱃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정확하게 수술을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성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 트랜스젠더예요.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네, 여성으로. 아니면 동성이 아닌 다른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보는데 네. 특히 그 유치원에 이제 4살, 5살 된 여아, 남아의 경우에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기들이 많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이게 성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성교육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만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적으로 이제 태어난 이후에 교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이게 자꾸만 교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면은 성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성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성 정체성 남아인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면 막 자기 성기를 노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해도 전혀 왜냐하면 자기 성기가 자기 걸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자들하고 놀라 그러고 막 이런 성향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좀 뭐 이제 지금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 뭐 연구가 되고 있는 건 없나요? 제가 봐서는 그게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남자는 사실은 그런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과정을 거쳐서 남자가 된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호르몬이 얼만큼 그 호르몬에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몰랐을 적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고 나서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이렇게 명확하게 좀 틀립니다. 발생학적으로 살펴본 어떤 네.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또 성별이 구분지어지는구나 생각이 되고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신기하고. 네. 그런 거 봐서는 옛날에 이제 한약으로 막 남아로 태어났는데 여아로 태어났는데 막 남아로 바꾸는 뭐 그런 한약을 지어준다는. 있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네네. 엄마 아빠분들은 이제 또 그 위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또 여러 가지 뭐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아들 낳는 방법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 뭐 민간요법 한약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쩌면은 그런 게 진짜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Y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호르몬 조절을 바꿔버리는. 그러면 여성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Y 유전자가 좀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뭐 뱃속이든 뭐 그 그렇죠. 방법이 예. 만들어진다면 진짜 미래에는 남녀 성을 진짜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대표적인 그 폐해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죠. 환경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그 성 호르몬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여성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하고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샴푸나 뭐 여러 가지들을 섭취하는데 이게 이제 태아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의 이제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이나 성기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 한약의 원리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서 우리 네. 주변의 어떤 환경 호르몬 물질들을 좀 억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성에 관해서 좀 너무 편협하게 사고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또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어떻게 남녀로 변해 가는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본능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